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리즈 와이즈먼의 멀티플라이어,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신받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단 한 권의 책, 인생책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상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리더십 관련돼서 여러 가지 책을 접해 봤는데 그 중에서 단연 최고의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은 추상적 조언 이런 게 많죠. 근데 여기서는 자, 멀티플라이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큰 개념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부 내용들, 사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이제 쉽게 되는 거죠. 어떤 큰 개념이나 분류 없이 다양한 사례만 모아놓으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굉장히 탁월한 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썸네일에 남겨드렸듯이 팀장급 이상. 근데 팀원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팀장이 되는 거니까 모든 직장인들, 공무원, NGO, 군대, 기타 등등 조직이 구성되어서 돌아가는 곳이라면 반드시 꼭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닐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책의 핵심적인 컨셉을 잡아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조직 내에서는 실제로 그 조직 내에 존재하는 역량, 그 역량의 불과 10%에서 30%그 정도밖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구현되는 역량보다 훨씬 큰 역량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처럼 그 역량들이 그냥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나와 있는 거는 일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숨겨진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 바로 이제 리더의 태도가 되는 거죠. 리더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만으로도 2배, 3배 이상의 조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개념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개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는 멀티플라이어입니다. 동사 멀티플라이에서 나온 단어가 되는 거죠. 멀티플라이가 이제 곱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크게 증가시키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크게 증가시키다. 자, 멀티플라이어 리더는 그 조직의 역량을 크게 증가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관점에서 멀티플라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똑똑함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우리 마인드셋 살펴봤는데 성장 마인드셋이 되는 겁니다. 팀원들을 볼 때 누구나 다 재능이 있는데 누구나 다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이제 발견할 수 있고 또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사람은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고정 마인드셋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쁜 리더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디미니셔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디미니시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디미니시, 줄이다, 약화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디미니셔는 조직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그런 리더를 상징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디미니셔는 반대로 이제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거예요. 팀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요 정도 수준에서 요 정도 일을 하면 되겠군. 그냥 고정돼 있는 거죠. 한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미니셔 리더 밑에 있으면 그 팀원들은 스스로가 더 작아지겠죠. 하지만 멀티플라이어 리더 밑에 있으면 스스로가 더 커지는 거죠.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과 경청, 이러한 애티튜드를 갖고 있고, 자, 존중, 경청하니까 우리가 언뜻 멀티플라이어는 뭔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리더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좋은 인간관계는 당연히 형성이 되는 것인데 단지 사람 좋은 리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 자체가 가장 중요한 그 역량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존중과 경청도 플러스 되는 것이고, 조직원 스스로가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기를 독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절한 질문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리더 자체가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도전을 장려합니다. 집단 지성을 신뢰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토론을 통해서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원, 팀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겠죠. 그런 결정에 나도 일익을 담당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분위기, 리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또한 조직원이 어떤 성과를 내면 그 조직원의 성과로서 돋보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이 일은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공헌을 했는데 성과는 팀장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다 가져가네. 이런 게 이제 속상하고 열받아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런 일이 많은데, 멀티플라이어 리더는 조직원의 성과가 돋보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멀티플라이어 리더가 자신은 돋보이지 않게 한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매직 존슨이라는 전설적인 농구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플레이를 다 하는 거야. 뭐 고등학교 때 보면 팀이 54점 넣으면 혼자 52점을 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게임을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다른 친구들 있잖아요, 다른 선수들, 그 선수들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부모의 얼굴들이 좋은 얼굴이 아니겠죠. 자녀의 좋은 플레이를 보러 왔는데 그냥 매직 존슨, 이 스타 플레이어 혼자 쇼하는 것만 보고 가는 거니까, 그때 매직 존슨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하는 우리 팀원 모두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야겠다. 열심히 돕죠. 그래서 매직이라는 닉네임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매직 존슨 본인도 굉장히 돋보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의 리더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리더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팀의 팀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미니시 리더인데,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 마인드셋, 스스로 전지전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해야 일이 돌아간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플라이어가 긍정이고 디미니셔가 부정이니까 디미니셔 하면 뭐 악당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디미니셔 자체가 뭐 사람이 나쁘다거나 이런 관점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이고 잘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디미니셔 리더의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내가 해야 일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혼자 일을 다 하고, 이런 경우 나쁜 의도는 아닌데, 근데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경우 막 압박하고 긴장을 주고 통제를 해야지 좋은 성과를 낸다고 믿는 리더죠.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이건 뭔가 인간적 결함이 있는 그런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리더가 혼자 선택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열심히 하고 팀원들한테 혼자 지시하고 압박하고 막 긴장 주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팀원들은, 조직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고 그냥 아부하고 아첨만 하는 거예요. 조직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 도전하지 않고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책임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꼼수만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과가 나면은 그 리더 홀로 성과를 독식하고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연설하고, 그러니까 뭐 지루하게 연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리더 자체가 너무 잘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디미니셔도 많다는 거죠.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러니까 조직원들, 팀원들에게는 주인의식이 안 생기겠죠. 그리고 뻔히 잘못 돌아가는 상황을 인지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이야기해봐야 깨지기만 하니까. 그리고 뭐 어차피 내 회사도 아니고 어떻게 되든 뭐 나는 뭐 상관없는 일이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디미니셔 리더로 인해서 이제 퇴사자들이 많죠. 지금 MZ세대가 어렵게 취업을 하고 짧은 시간 안에 퇴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디미니셔 리더 밑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퇴사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러한 디미니셔 리더 밑에서도 열심히 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사회적 현실 뭐 그런 게 존재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디미니셔 리더 밑에서 고통스럽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발전이 없으면서 시간만을 보내는 그러한 경우는 이제 쉽지 않죠.
간단하게 두 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읽으면서 느낀 게 상당히 이 책 자체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친절한 책입니다. 이런 언급이 있어요. 우리는 멀티플라이어와 디미니셔 사이의 스펙트럼, 그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책을 보면 멀티플라이어가 긍정적이니까 멀티플라이어가 되어야 되고, 멀티플라이어는 이런 것도 잘하고, 뭐 디미니셔는 다 안 좋고, 우리는 디미니셔가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데 100% 멀티플라이어도 없고 100% 디미니셔도 없다는 거예요. 그 스펙트럼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그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도치 않은 디미니셔 이런 경우까지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너무 역량이 너무 뛰어나고 또 너무 잘해보려고 이런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디미니셔가 되는 경우,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멀티플라이어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종종 또 디미니셔의 행동을 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현실적인 조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속의 내용인데, 우리가 디미니셔에서 멀티플라이어가 된다. 물론 조직을 뭐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의 삶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책 속의 하나의 사례인데, 내가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갑자기 사라졌다. 홀가분했다. 팀원들이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걸 보니 무척 뿌듯했다. 내가 날마다 야근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경우도 의도치 않은 디미니셔라고 할 수도 있죠.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막 혼자 애쓰고 남을 잘 못 믿는 거죠. 이게 멀티플라이어의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야근할 필요도 없고 나의 정신적 노고도 가벼워지고, 게다가 팀원들은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이런 게 바로 좋은 리더가 됨으로써 조직의 발전도 위하고 또 개인의 발전도 위하는 두 가지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가 간단하게 핵심 개념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 뭐 사례 같은 게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멀티플라이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디테일한 조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꼼꼼히 그리고 함께 읽으면서 뭐 스터디를 해본다거나 공부하는 느낌으로 아주 진지하게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조직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